작곡가이자 청년 예술가 김시연 씨. 남들보단 조금 이른 나이에 세상 밖으로 나온 열혈 청년의 당찬 인생. 지역의 청년 예술가로서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청년 CEO로서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포토그래퍼 김시연 씨를 만나봤습니다. 치즈! 9월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메밀꽃을 감상하기 어려워졌는데요.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색 메밀 요리들을 준비했습니다. 메밀로 만든 냉파스타와 메밀 케이크, 메밀로 만든 잼까지 특별한 메밀 요리들을 소개합니다. 최고의 간식이자 식사 대용으로도 즐겨 먹는 빵! 속초의 한 부녀가 개발한다는 각 지역별 대표 빵! 강원도 감자빵, 강릉 커피빵, 탄광마을 빵!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특색을 담은 이색 빵앤빵! 그리고 빵에 대한 부녀의 무한한 열정과 에너지까지 빵빵빵! 생방송 강원 365, 지금 빠라바라바라빵! 9월 14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9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아마 에어컨 선풍기 사용 안 하시는 분들 더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그도 맞아요. 그럴 게 창문만 열어놔도요.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 들어오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었더니 금방 쌀쌀해지더라고요. 또 점심 식사하고 하늘이 하도 쾌청해서 지금 잠시 시간 내서 산책을 했는데 네. 아, 참 날씨 좋다. 가을 날씨가 이렇구나. 제대로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네.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맘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각별히 건강 관리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얇은 겉옷으로 체온 관리 잘 해주시고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면서 가을철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앱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편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이지은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게 선선한 네. 가을 저녁이니까요. 기분 좋게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네, 뭐 용석 씨나 명수 네, 네, 씨나 네. 네, 많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이 두 분은 비교적 네. 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일반 보통 분들은 카메라 앞에 서면 뭐 표정이나 포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맞아요. 카메라와 아우. 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이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네. 이렇게 하고 계신지 잘 앞을 좀 모르겠는데. 렌즈를 좀 개방해도 예, 예, 예. 되겠습니까? 한번 이게 보여주시죠. 앞이 좀 잘 안 보여서요. 자, 네. 오늘 저희가 우측 하단에 영상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영상입니까? 저희 생방송 1시간 전 늘 네네. 월요일마다 분장실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분장실 라이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네네. 벌어졌는데 그 결과로 용석 씨가 이러한 모습으로 아하.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아날로그 필름인데 맞아요. 이지은 씨는 잘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네. 제가 이 쓴 아이템도 아마 우리 지은 씨가 다녀온 그런 소식과 좀 닮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아요. 용석 씨가 네네. 제대로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예. 일단은 두 분은 이 카메라 앞에 서기 익숙하고 또 더더군다나 오늘은 카메라 앞에 서고 싶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네네네. 익숙하시죠? 아니 사실 웨딩 촬영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장시간 사진을 많이 찍는데 예. 그때 힘들어하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고 그렇죠. 사실 그런데 끝나갈 때쯤에 네. 표정도 포즈도 풀리면서 아 내가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그렇죠. 있는데라고 하는 네.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카메라 앞이다 보니까 네. 긴장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이제 뭐 긴장이 더 더해갈수록 더 힘들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막 입에 경련도 맞아요, 일어날 맞아요. 정도고 뭐 대책이 없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스튜디오에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곳은 일단 분위기부터가 좀 다릅니다. 일단 오. 부드러운 분위기가 있고요. 또 사진을 찍어주는 작가님이 아.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네. 분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Oh,
재미있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는데요? 마치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듯한 구도와 앵글, 힙한 감성의 인생샷을 만날 수 있는 곳, 원주의 한 스튜디오입니다. 해보실래요? 네, 오늘은 아버지와 딸의 사진 촬영이 있는 날, 분위기 참 좋죠. 그러니까요. 그냥 막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촬영 후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 작업도 하는데요. 따님 표정을 보니까 만족스러우시네요. 그런 것 네. 같네요. 오, 비밀이 첫 번째 나옵니다. 벌써요? 어디요?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직 제가 못 찾았거든요? 네, 저도요. 잘 못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진짜 아파트 잘 못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파트요? 네. 가정집인가 봐요. 어머. 아파트 근데 왜 스튜디오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 진짜 아파트 맞는데요? 네, 진짜 아파트 일단 맞습니다. 네네네. 너무너무 신기하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손님이 방문하기 전인 2시간 전으로 시간을 돌려봤습니다. 이곳은 원주 태장동의 한 아파트. 특이하게도 이곳에 시연 씨의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는지 가끔 긴가민가 하신다고 해요. 지금 어디 오신 거예요? 저희 사진 찍으러 스튜디오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실내화 신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와, 가정집인데 안에는 또 스튜디오네요. 네, 맞습니다. 왜 아파트에 스튜디오가 있는 걸까요? 여기 아파트예요. 저는 이곳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시안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스튜디오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죠? 이곳은 원래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살다 온 공간이고요. 제가 스튜디오를 준비하던 중에 부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때마침 제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 요거 먼저 작성하고 촬영 상담 시작해볼게요. 요거 위에서 이 이메일로는 저희 원본 파일 찍은 거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찍고 나서 그거.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비밀을 공개할게요. 아직 못 찾았는데 벌써 공개하나요? 감사합니다. 손을 이렇게 아버님한테 터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아빠 같았으면 못된 거 아니야? 저만 이상한가요? 왜 촬영 안 하고 계속 이야기만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바쁘신 분들 같은데 너무 이렇게 눈치 없이 대화만 오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용석 씨가 네. 눈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손님과 함께하는 이 수다 삼매경이 고퀄리티 작품을 뽑아내는 시연 씨만의 독특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 필요한 과정이에요. 진짜 까지 떠들 때도 많았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더 제가 그 고객분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카톡으로 연락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사진 배우고 싶다고 연락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걸 들으면서 배우는 점도 많기 때문에 윈윈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손님들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고객님이 아닌가 봐요. 저희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요? 여기 이 정도면 사진을 단골이시죠? 찍을 때 이야기가 있는 사진 같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또 찍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안에 거 골라 입고 찍어야 되겠다고. 그죠. 요새 또 변한 구석이 있을까요? 저요, 눈이 변했어요.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시죠. 손님을 그냥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고객이 아닌 진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된다고 해요. 그럼 손님들의 취향이나 분위기도 저절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물론이죠. 그래서 손님들에게 어울리는 의상이나 액세서리 등을 추천하기도 쉽고요. 무엇보다 촬영할 때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바로 알게 된다고 해요. 드디어 시연 씨의 리드하에 두 모녀의 웃음 가득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두 분 표정이 참 예쁘세요. 네.
네, 분위기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나 포즈도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게 바로 시연 씨가 원하는 겁니다. 고객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는 거죠. 준비되어 있고 이런 사진관 가면 더 딱딱해지고 이러는데 진짜 집 같잖아요. 그래서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스케줄을 마친 시연 씨가 학성동의 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시연 씨는 요즘 사진 활동 외에 또 다른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장소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가 진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 옆에 분들 누구시죠? 네, 모두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인데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문화리 공간 5.3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법정이라고. 법원이었어요. 예. 네. 아, 법원이군요. 더 좋은 의미로 시민들께 다가가는 학성 정원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청년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2년 5월 무실동으로 이전한 뒤 사실상 시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옛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을 시민들의 숨결이 담긴 전시장으로 활용해 오고 있는데요. 평소 전시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시연 씨가 올해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청년 예술가들은 매년 새로운 주제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우리는 늘 놀고 싶다. 그럼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쏟아질까요? 저희 원주 지역에 놀이터를 찾아서 그걸 주제로 전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저희 지역에서 평창이용원을 지정해서 주제로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년 남성분들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이런 벤치는 이제 평창이용원은 우산동 주민분들께 뭐 이런 쉼터가 된다. 그런 느낌. 주제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데 앞으로 오시연 씨의 작품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자, 이제부턴 시연 씨의 일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푸르른 소나무가 울창한 이곳은 치악산 국립공원인데요. 싱그러운 솔바람을 맞으며 단짝 친구와 산책을 나왔습니다. It sure takes its precious time, but it's got rights and so have I. 제가 원래 사람 없고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산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촬영하러 왔어요. 평소 자연 속에서 사진 촬영을 즐기는 시연 씨. 좋아하는 일을 해서일까요? 웃음꽃이 끊이질 않습니다. 참 예쁘네요. 알죠. 잊지 비밀 한 않으셨죠? 가지가 네. 아직 밝혀지지 네, 않았습니다. 한 가지 비밀이 남아 마지막 있습니다. 비밀은 어떻게 뭘까요? 나옵니까? 몇 살이시죠?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셨어요? 5살 원래 더 많은 대학생입니다. 걸 하고 싶었었는데 아직 차차 커 나가고 있는 상태라 어리긴 하네요. Cause I don't think you're ever 100% in the room. You're not in the room. You're not in the room. 아직은 그래도 크지 못한, 다 성장하지 못한 아기 새인 것 같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야무진 청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아름다운 청년 김시연. 그녀의 황급빛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Till I surprise me up, clouds and dreams stretching out. 아, 25살 CEO 청춘의 야무진 인생 도전기 잘 봤습니다. 네. 25살이란 그 나이에 정말 놀랐는데 네. 저는 약간 그 삼촌 팬심으로 네. 응원하면서 봤는데 정말 기특했어요. 네, 맞아요. 네, 안 약간 그랬습니까? 로봇 삼촌인 것 같아요. 네. 시연 씨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맞아요. 25이면 참 어린 깜짝 나이잖아요. 놀랐어요. 네. 근데 맞아요. 아주 야무지고 똑소리가 납니다. 나만의 경영 방침으로 손님들의 마음도 사로잡고요. 또 네. 청년 예술가로서 지역의 새로운 문화와 예술
발전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진짜 기특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처럼만 계속해서 이 꿈을 계획하고 이뤄 나간다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믿고요. 우리 지역의 문화 일꾼으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춘천에서 먹거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먹거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즘 하늘만 보면요. 정말 뭐 쾌청하고 푸르르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매년 이 가을에 이 좋은 날씨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가을을 좀 두고두고 좀 더 길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도 듭니다. 네, 날씨는 네. 정말 좋은데 사실 이맘때 원래는 가을 축제들이 많이 열렸어야 그럼요, 되는데 그럼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네.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요리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좋습니다. 하는데 바로 메밀 요리입니다. 사실 메밀하면 더위를 식혀주는 음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예로부터 대표적인 가을 요리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을 메밀 맛 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평범한 일상에 특별함을 더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새 옷 입기, 천천히 산책하기, 그리고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기. 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바꿔줄 조금 특별한 메밀 요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육림고개 하면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춘천의 모든 힙스터들이 모인다는 바로 성지인데요. 오늘 제가 이탈리안 음식을 먹는다고 듣고 왔는데 주제가 메밀이거든요. 이탈리안 음식, 메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탈리아 음식을 하고 있는 요리사 백동현입니다. 이탈리아 이제 음식은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거든요.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강원도 식재료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됐는데 뭔가 이 강원도 이 식문화를 맛을 이탈리아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게 메밀 냉파스타라고 하셨죠? 네네네. 메밀로 만든 생면에다가 토마토하고 올리브하고 케이퍼하고 그다음 레몬 그 위에는 가평에서 생산된 잣으로 만든 소스. 아, 이게 잣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약간 네. 치즈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보통 모짜렐라 치즈 같은 치즈를 많이 넣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치즈 대신 뭔가 이 근처에서 생산되는 잣을 가지고 크리미한 그런 소스를 만들어서 치즈 대신 이렇게 맛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근데 하나의 작품 같지 않나요? 여기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걸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셨고 걔네가 이 화천 물에 동동 떠 있어요. 화천물? 화천 토마토 물에 동동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 섞지 말고 그냥 먹어보라고 해서 한 입을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신기하네. 처음 먹어보는 맛과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산뜻하고 싱그럽게 기분 좋은 독특함? 진짜 사랑찌개 딱 맛있는 정도. 그리고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게 치즈 이런 거. 우리 옆구리에 주범들이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가평 잣 소스가 그 치즈의 고소함을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면에 달걀이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그냥 농장에서 한 움큼 따다 놓은 싱그러운 식재료가 그냥 입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비건 분들도 아마 관자를 빼면 드셔도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춘천의 막국수와 비교했을 때는 근데 이거 막국수집 사장님들한테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맵고 자극적이고 양념의 맛이 강한 걸 먹고 싶다면 막국수를 드시면 되고, 양념의 맛이 강하지 않고 좀 메밀 본연의 맛, 그리고 약간 서양적인 느낌으로 먹고 싶다면 완전 강추입니다. 냉메밀 파스타.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까지 한정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메밀 파스타 솔직히 어딜 가도 여기밖에 먹어보지 못할 것 같아서 끝나기 전에 여러분 꼭 예약하셔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싱그럽고 신선한 맛들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토치가 된 관자가 올라가면 과연 어떨까요? 대박. 이 해산물의 풍미와 사천 토마토의 싱그러움이 더해져서 완전히 색다른 맛이 나네요. 이거 관자 아껴 먹어야겠다. 두 쪽 아니고 네 쪽에 나눠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행복한 기분으로 메밀 냉파스타 클리어. 잘 먹었습니다. 이국적인 느낌이 가득. 또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는 무슨 동남아, 나트랑 뭐 이런 곳, 그런 리조트 같은 분위기네요. 인테리어가, 와.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준봉 대표입니다. 강원도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이용을 해서 베이커리, 제빵, 제과를 지금 연구해서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로컬 음식이 가장 재미있는 요소가 뭐냐면 이야기가 있어요. 뭐 전통적으로 오는 이야기들이나 사연이 담겨 있는데 고객들도 그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즐기시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음식이 되지 않을까. 이거 뭐야?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가 오늘 디저트 먹는다고 해가지고 네. 왔는데 그럼 막국수가 왔네요? 네, 막국수 한 그릇 하세요. 네. 이거 뭐야? 뭔가 밑에 타르트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막국수 케이크예요. 막국수 케이크구나.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면처럼 이렇게 생긴 게 네. 보니까 약간 좀 그 몽블랑 타르트인가요? 뭐 그런 네, 거랑도 좀 비슷한 네, 것 같은데 네, 맛은 어때요? 좀 비슷해요? 저는 이제 막국수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진짜 메밀을 사용을 해서 크림을 만들었어요. 메밀을요? 네. 그럼 실제로 이게 지금 막국수처럼 그냥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메밀이 직접 들어갔다는 거죠? 네, 메밀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도 왠지 고추장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고추장은 아니고 네. 이거는 이제 산딸기잼. 그러니까 새콤달콤한 양념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이거 어떻게 떠올리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춘천을 대표할 만한 그런 아이템을 찾다가 막국수 케이크가 가장 맞을 것 같다. 진짜. 예,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 독창적이네요. 네. 춘천을 닮은 케이크는 어떤 맛일까요? 아까워요. 안에 이게 크림인 것 같고, 그리고 밑에 타르트까지 있습니다. 맛은 완전 디저트. 확실히 메밀이 들어간 타르트, 케이크라 그런지 고소한 맛이 강해요. 고소한 맛이 강하면서 단 케이크. 메밀 크림에다가 살짝 달달함이 추가된 건데 그 단 정도가 약간 밤이나 고구마 정도의 단 정도예요. 그래서 전혀 느끼하거나 거부감 있는 단맛이 아니라 딱 건강하게 단맛? 근데 요즘 이렇게 크림빵에 가루를 얹은 곳을 제가 많이 봤었는데 이건 특이한 게 메밀 가루라는 거죠. 메밀 가루만 한번 먹어볼까요?
되게 퍽퍽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마 설탕이랑 같이 가셨는지 달달하면서 엄청 고소하고 이거는 중간에 바로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크림 필링이 있고요. 크림 필링만 있으면 느끼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팥이 잡아주고 빵 자체도 메밀이 30% 들어간 빵이라는 거죠. 와, 이거 맛있다. 일단 저 크림빵이라서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느끼할 것 같았어요. 근데 전혀 하나도 안 느끼한데요? 크림이 어떻게 만든 거지? 인절미나 인절미 빵 같은 거 비슷하다 생각하실 텐데 거기다가 메밀의 고소함이 조금 더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림이 안 느끼한 게 너무 신기한데요? 어떻게 이러지? 아마 빵도 약간 메밀이 들어가서 그런지 뭐든 느끼할 수 있는 요소를 꽉 잡아주고요. 거기다가 크림이랑 이 가루랑 고소함이 진짜 무한배로 더해지는 것 같아요. 칼로리는 잠시 잊으시고 입안의 달콤함을 느끼는 시간. 특별한 메밀 요리로 오늘 하루도 행복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메밀 음식을 평소에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알던 메밀의 비주얼이 아니었습니다. 네, 로컬 푸드로 맛을 낸 메밀 냉 파스타부터 또 막국수 케이크까지 메밀의 무한 변신 제대로 만나본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변신에 놀랐습니다. 이 메밀이 구수하면서도 맛도 좋고 칼로리는 낮고 대신 또 영양소는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다이어트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데 오늘 딱 선보여 주신 것처럼 새롭게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게요. 그 메밀 냉 파스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맛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쉬움은 좀 잠시 내려놓고 내년 여름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은요. 막국수 케이크로 달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범했던 일상이 행복해지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독특한 메밀 요리 드시면서 일상의 행복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더불어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 중입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보내주시길 기대하면서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북 포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하늘이 참 푸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이 하늘만큼 또 푸른 곳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숲입니다. 네, 숲 좋죠. 이 포항 초곡마을로 가시면요.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함께 자연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 초곡마을을 찾아든 선비들의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포항 초곡마을 숲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푹푹 찌던 한여름의 열기는 식어가고 어디선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글목. 뜨거운 태양에 지쳤던 나무와 풀들도 생기를 되찾고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네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지역의 숲과 함께합니다. 오늘 만나볼 숲의 첫인상은요. 어째 좀 크고 넓다기보다는 작지만 정겹다, 소박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숲인가요? 이곳은 이제 흥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초곡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초곡마을은 다른 말로 412라는 지명을 씁니다. 포항의 두문동이라는 용어를 써요. 포항의 두문동이요? 두문동. 두문동이 뭐예요? 두문불출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이제 고려 말에 나라가 망하고 조선조가 생겼을 때 고려의 신하들이 두문동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냥 나오지 않으면서 충리를 지켰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신하가 들어와서 나가지 않으면서 충리를 지켰다. 그래서 이곳을 포항의 두문동 412 마을 그것입니다. 약간 작은 숲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신비롭다고 해야 될까요? 좀 숨겨져 있는 그런 역사가 의미를 있는 엮는 곳이고요. 느낌? 네. 이게 이제 숲의 규모는 비록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작지만 오래된 건축물과 그리고 한 그루 한 그루가 정말 범상치 않은 그런 노거수들이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 볼 가치가 있는 숲입니다. 숲의 향기와 시간의 숨결까지 느껴보는 숲 기대가 됩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외진 곳으로 찾아 들어왔던 선비들. 그들의 사연과 그 시대의 역사를 지켜본 초곡마을인데요. 특히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만나는 이 7인정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숲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우리 초곡마을 숲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숲에 오래된 정자가 있어서 숲이 더 돋보이는 곳이에요. 네. 이 정자 이름은 이제 7인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정자로 올라오면서 옆에 보면은 큰 나무가 있죠. 그러게요. 정자 앞에서 큰 나무가 반겨주는 듯한 인상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정자가 또한 이런 나무랑 같이 배경이 있어서 서로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 나무는 수령이 자그마치 500년 되는 나무고요. 너티나무인데 한 그루가 아니라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것 또한 네. 귀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나무는 우는 너티나무. 우는 느티나무요? 왜? 느티나무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지만 우는 느티나무 처음이에요. 이 나무 운다라는 뜻인데요. 왜 우리나라에 무슨 이제 그 변고가 있을 때 뭐 북이 울었다, 뭐가 울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설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나무들인데 예전에도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데 최근의 이야기로는 6.25 사변 때 이 나무가 우우 하고 우는 소리를 이 마을에서는 들었다고 합니다. 느티나무가 아니라 우는 느티나무. 맞아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있는 또 이 웅장한 나무를 알아간다는 건 숲을 알아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역사죠. 네. 우리가 책으로만 접하는 역사보다 이런 나무 혹은 자연 환경 이런 데서 역사는 또 다른 맛이잖아요. 오늘도 숲에서 하나 또 배웠어요. 맞습니다. 마을 숲에서 시작된 발걸음은 우는 느티나무와 7인정을 지나 연못으로 향하는데요. 연잎들로 물빛이 보이지 않는 연못은 작지만 깊은 매력을 가졌습니다. 와, 어때요? 보는 이의 마음까지 향기로워지지 않나요? 이게 이제 옛날 선조들은 정자를 지을 때 이 건물만 달랑 지으신 게 아니라 연못을 파고 물고기를 띄어놓게끔 하면서 그것을 조망하는, 그래서 관어라고 하는데 그런 풍류를 즐기셨던 거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연못이 그냥 인공 연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잘 어울리는 이곳 7인정에 있는 연못도 사각으로 해서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잘 어울리는, 또 주변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과 인공이 어울리는 맛을 아셨던 거죠. 근데 연못 너머로 보이는 빨갛게 핀 백일홍 나무, 예, 이 맞습니다. 나무 역시 고목인 것 같고 매력이 느껴져요. 수령이 300년이 되었어요. 야.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녹음이 짙은 이 여름에 이 초록과 대비되는 색이 붉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백일홍 나무는 또 여름에 피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에 또 백일홍 나무까지 해서 이 정자 그리고 연못, 이 마을 숲에 또 이 어떤 정취가 이런 데서 어울리는 거죠.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마을 숲은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보물 찾기 해보시면 어떨까요? 서울 있는 큰아들 사랑해. 우리 식구 다 사랑해.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영동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인은 밥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그런데 밥보다도 빵을 많이 드시는 분들 요즘 많아요. 저요. 지금 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맞아요. 진짜 네. 평소에 빵을 엄청 좋아하는 진짜 빵순이거든요. 빵순이, 네네. 밥 대신 빵만 먹을 정도인데 네네. 뭐 바쁠 때는 간편하게 밥 대신 먹을 수도 있고 맛도 좋고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빵은 사랑입니다. 그래요? 배고파요. 빵 먹고 싶네요. 여기 계신 두 분 네. 시대에는요, 뭐 네. 소보로빵이다, 뭐 팥빵이다 이런 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나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뭐 맛도 모양도 정말 다양한 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빵들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이렇게 얻어내는지 빵 만드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같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분들 만나러, 네. 그 대단한 분들 만나러 속초로 가보도록 어허.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다양한 빵을 개발하고 있는 부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달콤한 빵에 빠져서 푹 빠져있는 그 네. 부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한 공장. 이른 아침부터 포장 작업으로 분주한데요. 고운 빛깔에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이것. 복숭아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복숭아를 왜 오븐에 넣는 걸까요? 사실 이건 과일이 아닙니다. 쌀가루에 복숭아 분말을 넣어 만든 복숭아빵인데요.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 이색빵을 개발했다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빵 만드는 딸 조송조입니다.
네, 빵 만드는 아빠 조동대라 합니다. 사이좋은 부녀는 오늘도 빵 공장에서 달콤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고 계신 일이 뭔가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제품이 성형이 잘 되었는지 색소가 올바르게 잘 이제 뿌려졌는지 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예뻐요, 색감이. 네, 이 색감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복숭아 같아요. 와, 신기하다. 빵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부녀. 특히 대기업 엔지니어 출신인 아버지 조동대 씨는 출장 다녀올 때마다 빵을 사올 정도로 빵 사랑이 남달랐는데요. 급기야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작정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거예요? 빵 시작은 2000년도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만 21년이 됐네요. 네, 제가 원래 그 자동차 관련 회사에 근무할 때 그 일본에 자동차 기술 배우러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 아주 예쁜 빵, 좋은 빵을 많이 구경하고 돌아와서 이런 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건데 두렵진 않으셨어요? 그때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경주에서 단풍빵을 했으니까 경주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상태에서 객지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영업적인 측면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경주에서는 단풍빵의 이미지가 안 맞아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속초시에서 단풍하면은 설악산인데 왜 단풍빵이 경주에 있느냐 해서 기업 유치를 하게 돼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개발한 설악산 단풍빵입니다. 울긋불긋 고운 빛깔로 물든 빵 안에는 과일과 치즈가 듬뿍. 정말 먹음직스럽죠? 아니, 그러면 따님은 어떻게 하다가 아빠 따라서 빵을 만들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좋은 대기업 다니시다가 빵을 이제 갑자기 만드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뭔가 좀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엄마와 함께 빵을 배우러 이제 갔었어요. 빵을 그러면 바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제과제빵과 전문으로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고 이제 또 유학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유학 갈 때는 내가 이렇게 비싼 학비를 내면서까지 가서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닌 학교가 다행히 이제 너무 이제 조금 엄한 학교여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떨어지면 퇴학 바로 당한 학교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된 기초가 이제 밑바탕이 돼서 다행히 좀 많이 유학 가서 많이 보고 이제 들은 것도 경험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이제 그래도 제가 똑똑하진 않아도 잔머리가 좋아가지고 예,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행히.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유학 생활을 하고 온 우리 딸이 아빠에게 정말 도움이 됐습니까? 회사가 굉장히 어렸을 때 당시에 이제 졸업하고 왔으니까 일단 학비가 안 들었으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그때 어릴 당시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자 해서 가자성이라는 캐릭터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숱한 시행착오 끝에 하나씩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강릉 커피빵부터 강원도 감자빵, 원주 복숭아빵, 탄광마을빵까지 그 종류만 해도 무려 40여 가지.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 맛도 개성도 빵빵하게 채웠습니다. 특히 오륜쌀과 치악산 복숭아 분말을 활용해 만든 요 복숭아빵이 인기 만점인데요. 오늘 발주 수량 얼마나 들어왔어요? 보기 좋은 빵이 먹기도 좋다고 했던가요?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한 분씩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복숭아빵, 사과빵 같은 과일빵이 사실 좀 많이 대세예요. 그래서 과일빵을 좀 전국적으로 제가 좀 한 번 더 좀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채소나 야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하면서도 조금 더 색다른 비주얼인 귀엽고 예쁜 빵을 앞으로도 개발을 하고 싶고요. 제가 빵 만든 지가 이제 21년 됐는데 제 꿈이
가자로 만든 성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가자로 만든 성에서 체험도 하고 만드는 견학도 하고 그다음에 그 보이는 공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즐기고 또 놀고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도 견눈 팔지 않고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데요. 안에 색깔이 있는 걸로. 빵 앞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한 두 사람. 가끔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지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근데 너무 쉬지 않고 달려오셔서 사실 몸이 많이 걱정돼요, 저는. 그래서 365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매일 일하시고 사실 이런 거 모습을 제가 봐오면서 커왔기 때문에 많이 존경을 하고 있고 너무 일만 하셔서 걱정이 많이 돼서 이제 몸 생각은 조금은 그래도 운동도 하시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2여 년 동안 빵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부족한 점은 우리 딸이 이어받아가지고 100년 빵 가게를 할 수 있게끔 기초를 잘 잡아주기 바라고 제 마지막 꿈이 가자의 성을 만드는 그런 꿈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딸에게 이제 모든 것을 이양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상속 약속을 하세요. 부녀는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꿈꿉니다. 그들의 손에서 탄생할 달콤한 맛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부녀의 내일도 빵처럼 맛있게 익어가길 바랍니다. 맛있는 빵 냄새가요,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요, 제빵 기술을 배워서 빵을 만들기 시작한 우리 아버님, 네. 그리고 이 아버님에게 도움이 되고자 빵 사업에 뛰어든 우리 딸까지 그 부녀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이 부녀가 개발한 빵의 종류가요, 무려 4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감자빵부터요, 강릉의 커피빵, 원주의 복숭아빵, 그리고 탄광마을 빵까지 빵빵빵. 진짜 그야말로 각 지역의 특색을 고스란히 빵에 담았다고 해요. 맞아요. 뭐 맛도 개성도 빵빵하게 채웠기 때문에 벌써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뭐 달콤하고 건강한 빵 많이 만드시면서 빵 100번째 만들 때까지 아주 건강한 일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생방송 강원 365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메시지와 댓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최영준님께서 주셨고요. 메밀 먹고 싶다. 계속 죽만 먹고 있어요. 주셨어요. 왜 죽만 드시고 계시죠? 네, 장염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아까 춘천 아이템 보면서 그 메밀로 만든 음식들 많이 먹고 싶었거든요. 특히 그 메밀로 만든 디저트들, 빵순이답게 그 크림 들어간 빵이랑 몽블랑 같은 디저트 탐나더라고요. 막국수 케이크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케이크가 맞아요. 막국수의 모양을 띠고 있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또 냉 그 파스타 있으니까 그것도 큰 기대 또 이렇게 바로 질문이 나왔네요. 바로 나왔네요. 네. 자, 자장나무님께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주셨는데 냉 메밀 파스타 지역이 어딘가요 하셨는데 질문 이렇게 주셨잖아요. 아마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질문 보시고 맞아 나도 궁금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맞아요. 아마 답을 받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들께서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장나무님께도 답변이 갔습니다. 갔다고 들었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저희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강원 365 검색해주시면요. 저희 채널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축하받고 싶은 사연들 뭐든 좋습니다. 많이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사연은 카카오톡으로 이H님께서 주셨습니다. 남자 아나운서님 캐릭터 뭔가요? 너무 재밌어요 하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제 저희 감독님이 열심히 만들었다는 뭐죠 이게?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아십니까, 이거? 네, 카메라 뭡니까 이게? 필름이잖아요. 그렇죠, 필름이고 네.
제가 오늘 또 썼던 게 이게 또 이게 이게 탐나더라고요. 안경인데 예. 렌즈예요. 네. 자, 카메라 렌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우측 하단에 아마 영상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네. 저 영상에서 왜 저희가 콜라를 마셨는지, 네네. 또 왜 이렇게 필름통을 들고 이 생방송 강원 365 스튜디오에 들어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채널에 강원 365 분장실이라고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저는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의심이죠? 이지은 리포터가 오늘도 분장실 라이브에서 네네. 뭔가 승기 아닌 승기를 잡은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게요. 예, 분장실 라이브부터 생방송 강원 365까지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네. 오늘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가능하면 제가 한번 걸려보려고 했는데 어머, 어머. 아쉽게 되었네요. 예, 예. 어쨌든 오늘도 분장실 라이브부터 또 생방송까지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즐거운 이 에너지 받으신 그 느낌 그대로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매년 겨울철이 되면요, 네네. 취약계층을 위해서 연탄을 기부하는 모습들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올해는 이런 모습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탄 창고에 연탄이 좀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월 이후부터 눈에 띄게 연탄 기부도 덩달아서 줄었다고 하거든요. 벌써부터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쌀쌀한데 네. 올 겨울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실지 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연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고령의 어르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분들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거기에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추위를 더 빨리 타게 되거든요. 이 800원의 연탄 한 장이면 무려 6시간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따뜻한 연탄 한 장 기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